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견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이어지면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지만 중국이 현지 기업의 엔비디아 칩 사용을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는 이슈가 나타나며 S&P 500과 나스닥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냈죠.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 연준이 선호하는 미국 근원 PC 물가지수가 소폭 상승하고 소비 지출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에 안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에 미국의 8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7%, 전월 대비 0.1% 각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주택과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는 두 달째 0.2% 상승했고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물가는 0.2%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로 인해 8월 PCE의 완만한 상승은 연준이 여전히 제약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계속 완화해야 할 강력한 이유를 제공했다 할 수 있으며 8월 실질 소비자 지출이 0.1% 증가한 것은 점차 지출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이날 2% 이상 하락하며 121달러로 마감했고 엔비디아 이 같은 하락세는 중국의 자국 내 기업의 엔비디아 칩 대신 국산 인공지능 칩을 사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중국 규제 당국은 엔비디아의 H20을 구매하지 말도록 지침을 내렸고 이 같은 행보는 중국 AI 칩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잠재적인 미국의 조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나머지 다른 반도체 주들도 대체로 하락세를 보여 브로드컴은 3%, 전날 급등을 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장중 한때 3% 이상 떨어지며 120달러 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시가총액 역시 2조 9,767억 달러를 기록해 다시 한번 3조 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난 9일 100달러를 찍은 이후 단기간에 20% 상승세를 보였고 이날은 8월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가 3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엔비디아는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미국 헤지펀드 업계 거물 데이비드 테퍼는 엔비디아의 추가 매수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고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엔비디아가 훌륭하고 매력적인 기업은 맞지만 그동안의 상승세를 감안할 때 추가 매수와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여기에 그는 지난 분기에 엔비디아 보유 지분을 대부분 정리한 이유에 대해 밝혔고 앞서 테퍼는 2분기에 엔비디아 주식 약 80%를 매각해 보유 지분을 8,500만 달러까지 줄인 바가 있다 밝혔는데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의 인공지능 스토리는 지나치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아 향후 수익 전망이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어 이 같은 상황 속에 엔비디아와 AI 관련주들의 수요가 지속될지 그리고 경제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엔비디아 주가 상승의 큰 이슈 사항이라 할 수 있죠. 이에 다모다란 뉴욕대 교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엔비디아를 매수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선 확률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M7 기업 가운데 투자 매력도는 가장 낮다고 지적했고 실제 엔비디아는 최근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며 현재로선 큰 반등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3분기 인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주가는 여전히 상승세를 타면서 2% 이상 상승해 260달러까지 올라왔고 테슬라는 상반기 판매량이 굉장히 부진하면서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중국 시장에서 할부 이벤트와 판촉을 강화하면서 지금 3분기에는 전년비 플러스로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할 수 있죠. 이에 테슬라 주가는 지난 8월 초 대폭락 당시 200달러 아래로 내려갔지만 주가는 어느덧 260달러 선까지 근접했고 이 같은 주가의 상승 기대감은 인도량과 더불어 로보택시에서 비롯됐다 할 수 있는데 이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 계획 발표는 10월 10일로 예정돼 있고 3분기 인도량은 현지 시간으로 10월 2일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할 수 있죠. 한편 지금 시장은 최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호재들이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마이크론의 강력한 가이던스는 세계 반도체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드디어 시장이 기다리던 재정 부양책과 함께 강력한 경제 지원 의지를 밝히는 모습을 보여 그렇지 않아도 페드의 비커스로 완화 봉인이 해제되면서 지금 시장은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줄줄이 돈을 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스위스 국립은행은 기준금리를 1%까지 낮춘 뒤 추가 인하를 예고했고 유럽 중앙은행 역시 완화 속도를 높일 것이라 관측이 강해지고 있는데 게다가 실업급여 청구와 수정된 GDP, 내구재 주문 등과 같은 미국의 경제 데이터들은 예상보다 좋아지고 있어
이렇게 미국과 중국 경제가 동시에 개선되면 온기는 전 세계로 번질 수 있다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호재에도 불구하고 증시 상승세는 아주 강하진 않아 S&P 500 지수는 이날 하락세로 마감했고, 이 같은 이유는 우선 경기 개선 기대감에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페드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의 부양, 각국의 완화로 인해 세계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 국면으로 돌아선다면 비싸진 미국 증시에서 중국과 같은 세계 증시로 돈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인데, 이에 페드의 금리 인하와 달러 약세로 인해 신흥시장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성과가 좋은 시기가 올 수 있어 지금은 미국에 유리했던 성장과 금리가 이제 정점에 달하고 시장은 미국을 제한 다른 곳으로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신흥시장은 미국 금리가 높은 기간 동안 종종 소외되곤 했지만 지금은 페드가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중국의 부양 노력이 재개되고 있어 이러한 요소들이 합쳐지면서 지금은 신흥시장에 활력이 불어넣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개인적인 생각은 지난 1990년대 페드는 경제가 좋은 상황에서 Y2K로 인해 금리를 인하했고, 그게 99년, 2000년 초에 버블로 바뀌면서, 그래서 지금 상황은 다소 불안은 하지만 쉬운 돈이 들어오고 비교적 좋은 경제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 주식을 매도한다면 엄청나게 불안한 상황이라 반대로 미국에 대한 약간의 매수 포지션을 취하지 않는 것도 불안한 상황이라 할 수 있죠. 이에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은 이날 소폭 상승하면서 227달러로 마감했고, 애플은 최근 아이폰 16 판매 부진으로 인해 주가는 다소 주춤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일시적인 하락세만 보일 뿐 여전히 주가는 견고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뉴스트리트는 애플에 대해 중립적 의견을 유지하며 목표 주가를 225달러로 제시했고, 현재 애플의 평균 목표 가격은 240달러 수준이라 할 수 있죠. 이어 세계 최대 SNS 플랫폼 운영 기업인 메타는 최근 열린 메타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커넥트 2024에서 공개한 오리온 AR 스마트 안경이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주가는 이날 소폭 하락은 했지만 567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 보고서에서 메타의 목표 주가를 종전 563달러에서 63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메타의 주가는 지난해 200% 가까이 급등한 데 이어 올 들어서만 60% 넘게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이번 2분기 실적에서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주가는 단번에 4% 이상 올라 이후 연일 상승세를 타면서 현재 주가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은 두 달여 만에 6만 5천 달러 선을 재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페드의 빅컷과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어 서버와 스토리지 공급 업체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전날 미국 법무부가 회사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보고한 이후 12% 이상 하락은 했지만 이날은 4% 이상 상승하며 손실 중 일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린 리조트의 주가는 모건 스탠리가 동일 가중치에서 과체중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날 주가는 7% 이상 상승을 했는데, 반면 덴마크 제약회사인 노보노디스크는 JP모건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3분기 매출이 나올 것이라 밝히며 이날 주가는 3% 가까이 하락했고, 소매업체인 코스트코 역시 4분기 매출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비트하지 못하면서 이날은 1.8%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어 바이오테크 회사인 암제는 주요 기관이 오버웨이스로 커버리지를 시작한 이후 새로운 비만 프로그램과 미래 약물 파이프라인이 강력한 촉매제를 나타낼 것이라 밝히며 이날은 1% 가까이 상승했고, 항공우주 방위 주식인 로켓랩은 키뱅크가 목표 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이날 주가는 12%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